자, 이번엔 권총 파지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 자체가 이 조종사들의 권총 사격수를 속성으로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다음 그 실전적인 어떤 권총 사격술 향상을 위한 하나의 어떤 의견 제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제시하는 권총 파지법 자체가 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초보자도 요 파지법을 하면 좀 더 쉽게 반동을 제어하면서 그다음 그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남들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 맞게끔 좀 업그레이드하거나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권총 파지법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다음 꼭 정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이 손의 크기, 손가락의 길이, 그다음 손바닥의 두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가장 최고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어떤 그 손 크기를 가진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이 권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파지법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익혀야 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권총을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의 우리가 제어해야 될 힘의 방향이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총알이 나가면서 반동으로 뒤로 밀려나오는 이 후퇴하는 힘. 또 하나는 총알이 또 총구를 떠나면서 위로 살짝 들리는, 상향되는, 튀는 요 힘, 요 두 가지를 억제하는 게 이 권총 파지법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반동 억제에 대한 부분이죠. 빵! 총이 발사되면 총이 뒤로 움직이고 그다음 총구가 들려버립니다. 요거 두 개를 통제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총 파지법을 숙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총 파지법을 숙달해서 반동 제어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반동 제어는 결국 뭐냐면 다음 발사 때 좀 더 빠른 조준선 정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동 제어를 잘 못하게 되면 다음 발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만큼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고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조준선 정렬이 된 상태에서 첫 발 발사하고 난 후에 빠른 반동 제어, 효과적인 반동 제어를 해야만이 다음 두 번째 탄을 정확하게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권총 파지법이 중요합니다. 즉 반동 제어, 반동 통제, 뭐 반동 관리, 어쨌든 그것이 곧 다음 조준선 정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율적인 조준선 정렬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통제법이기 때문에 이 파지법은 여러분들이 조종사들 반드시 연습하고 체크를 해봐야 될 요소입니다. 우리가 파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여러분 쉽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이 방법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손 크기와 그다음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총의 특징에 맞게끔 통제가 이제 가능하니까 이걸 참고로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발사하고 나니 뒤로 가는 힘을 먼저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 힘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뒤로 가는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손목 부분 있죠. 손목 부분이 총과 그 일직선이 되게끔 이렇게 위치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총목, 이렇게 권총 손잡이의 총목 또는 이거 비버 테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비버 테일. 우리 비버 아시죠? 비버의 꼬랑지처럼 생겨서. 이 비버 테일. 여기에 이렇게 유격이 생기면 안 됩니다. 최대한 가까이 밀어줘야 돼요. 바짝 밀어줘야 됩니다. 바짝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바짝 붙였을 때 이 슬라이드의 반동과 이 반정에 의해서 총 전체가 밀린 것을 효과적으로 손목으로 통제가 돼요.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뒤로 가면서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총과 튀는 부분까지 합쳐서 이거 정말 제어가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겁니다.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돼요. 총들 중에 이렇게 슬라이드랑 몸체랑 가깝게 돼 있는 이런 총들이 반동 제어가 정말 효과적인 총들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너무 높게 있잖아요. 손목보다 높게 있는 것은 반동 제어가 어려워요. 똑같은 탄종을 쓰더라도 총 구조상의 어떤 반동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락 이런 총들이 정말 괜찮은 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슬라이드랑 이 몸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간격이 좁습니다. 좁아요. 거의 그대로 거의 만나다시피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반동 자체를 손목으로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거 잘 만들어진 총이죠. 이게 너무 높은 구조. K5 같은 거 높죠. 슬라이드가 높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반동 통제가 어렵습니다. 손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통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K5는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좋은 총이 아닙니다. 구조상으로도 좋은 총이 아니에요. 뭐 그 안에 들어있는 패스트 액션 이런 거 중요치 않아요. 실제로는 빠르게 사수가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첫 발의 명중률을 높이고 그다음 다음 발도 조준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쏠 수 있는 반동 억제가 잘 되는 총이 좋은 총이지 뭐 패스트 액션이 그런 독특한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총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일단 뒤로 가는 힘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손목 부분에서 힘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짝 뻗쳐 올려야 된다 얘기죠. 슬라이드로부터 최대 밀착되어 있는 가장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그 위치까지 바짝 올려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총의 반동이 뒤로 오는 힘, 두 힘 중에 하나인 뒤로 오는 힘을 손목이 일직선상에서 받쳐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건 뒤로 가는 힘을 이 손목을 통해서 지금 받쳐주는 거죠. 그때도 손목의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펀치를 내지를 때 앞으로 내지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내지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손목 꺾이잖아요. 다치잖아요. 이게 들려버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꺾어주죠. 이게 우리 신체 구조상 손목을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꺾어주고 딱 펀치를 내지르듯이 힘을 딱 전달할 때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권총 손잡이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 이 자세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들리면 안 되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바짝 밀었어요? 이런 식의 이 손목 자세가 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금, 펀치를 지르듯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손목 꺾이죠? 들립니다. 반동제가 안 돼요. 우리가 주먹을 내질 때는 앞쪽으로 살짝 굽히죠? 이 상태는 반작용으로 힘이 오더라도 잘 버텨낸다는 얘기입니다. 큰 힘을 전달하더라도 손목이 꺾이지 않으면서 이 충분한 그 반동을 억제 또는 타격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손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뒤로 간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바짝 붙이고, 그죠? 손목과 일직선상에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 앞쪽으로 싹 꺾어줍니다. 힘 빡 주먹 내드리듯이. 이렇게. 이 자세. 이렇게. 그죠? 두 번째, 위로 튀는 요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이 세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검지는 방아쇠로만 힘이 전달되게끔 힘을 최대한 빠진 상태가 되어야 되고 실제는 요 세 손가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목 부분이 뒤로 가는 힘을 받쳐주는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뭐냐면 위로 튀는 요 반동을 제어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로 튀죠? 튄다고요. 이렇게만 버티고 있으면 뒤로 가는 힘은 이 손목이 버텨야 되겠지만 위로 튀는 건 제어가 안 됩니다. 그 위로 가는 그 반동, 튀는 반동 제어하는 게 이 세 손가락입니다. 튀는 것을 세 손가락이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잡아요. 튀려고 하는 걸 얘들이 눌러서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서도 마찬가지 이 세 손가락은 위로 튀는 반동 제어해서 트위스트 꺾어서 딱 버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고 손목 이 자세가 아니고 이렇게 지른 자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 손가락은 뒤로 튀는 반동 튀는 걸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케이스는 새끼손가락을 뗀다는 데 아닙니다. 이거 다 붙여야 돼요. 다 붙여서 튀는 반동을 이 세 손가락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그시 밑으로 눌러서 이런 식의 된 거예요. 주먹을 이렇게 쥔 거죠. 밑으로 튀는 걸 잡아주고 눌러주고 힘 전달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받치고 뒤로 온 힘을 막아주고 세 손가락은 위로 튀는 걸 제어해 줍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지에는 힘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끔 이 세 손가락이 아래쪽 권총 손잡이에 튀는 위로 튀는 이 반동을 제어하는 요소로 딱 물려주고 그다음 엄지 같은 경우는 이 권총 좌측면 저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니까 좌측면 이 홈 부분에 바짝 받쳐줘야 됩니다. 이게 또 힘점이 돼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놓는 거 아닙니다. 딱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강제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 잘못 누르면 이게 탄력 빠집니다. 이 부분 눌러준 거예요. 이 부분. 홈 들어간 이 부분 있죠. 그냥 최대한 바짝 손목 중심으로 좀 밀고, 그죠? 뒤로 이를 맞고, 그다음 손목은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주먹 펀치 듯이 꺾이죠. 꺾이면서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딱 위로 튀는 반동을
제어해주기 위해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죠? 각각 역할이 다 있어요. 그죠? 얘는 방아쇠를 당기는, 얘는 막, 나머지는 힘이 들어가도 얘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아쇠만 당기는데 신경 쓰게끔, 수직으로 당길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쓰일 수 있게끔, 여유 있게끔, 그리고 총 소지할 때는 언제든지 세이프티 그립이 될 수 있게끔, 핑거 그립이 이렇게 바깥에 세이프티 샷으로 되게끔,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힘들어한 거는 하나, 둘, 세 손가락, 그 다음, 엄지 부분이 이 첫 번째 마디가 아니고 안쪽 두 번째 마디 부분 쪽이 이 총목 부분에 바짝 붙여진 요 상태예요, 상태.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요렇게 돼야지 나머지 양손으로 쓰기 전에 한 손으로 사격해야 될 때 기본적인 이 반동 제어 권총 사격 이 파지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양손을 쓸 수도 있지만 손을 다쳤을 때 한 손을 써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법 그대로 하면 반동 제어가 용이한 상태에서 사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다. 여기를 그냥 대충 잡았다. 여기만 꽉 잡았다. 튑니다. 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면 안 튀겠죠. 그래서 한 손 사격술에도 굉장히 중요한 파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 총을 잡는 그 파지 손잡이 위치와 파지 방법과 힘을 어디에 어느 위치에 줘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겠죠? 붙이고 주먹 대듯이 락 잠금하고 그때 위로 튀는 걸 잡기 위해서 세 손가락이 딱 꾹 눌러주고, 그죠? 검지는 항상 방아쇠 통제 용액에 힘이 덜 들어간 상태,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상태. 그다음 핑거 세이프 이렇게 될 수 있는 항상 스탠바이 자세가 되어 있고, 반대쪽은 두 번째 마디 부분, 요 부분이 총몸에 최대한 밀착되게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한 손, 총을 잡는 손에 대한 그립이 끝났어요. 그 다음 남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이제 나머지 손으로 서포트 핸드, 그러니까 이걸 지지해주기 위해서 한 손을 더 쓰게 됩니다. 자, 그때 주의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미 한 손에서 여기에서 위에서 보시면 더 이상 뒤로 오는 그 총을 받쳐줄 공간이 없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빈틈이 있다면 여기 한 번 더 대주면 좋은데, 이미 한 손 그립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힘점을 잘 이해하고 받쳐버리면 이 양손 여기 이 부분이 한 번 더 여기 뒤에 받쳐주면 좋은데 받쳐줄 공간이 없어요. 없죠. 이거 블룩블룩하니까 여기 못 받친다고. 그죠? 그럼 나머지 한 손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한 손 이 빈 공간에 이 손바닥 부분을 일단은 접촉을 시킵니다. 접촉을 시켜요. 이렇게. 접촉시킵니다. 그럼 나머지 손가락 있죠. 얘들은 뭐 합니까? 살짝 덮는다? 아니에요. 살짝 덮는다는 개념들보다는 기존 서포트하고 있는 이 손가락들을 위에 살짝 덮는다는 개념보다는 뭐냐면 얘를 도와줘야 됩니다. 얘가 지금 역할이 뭡니까? 위로 튀는 걸 밑으로 눌러서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단순히 얹어주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줘요. 그러면 요것이 피봇이 되는 거죠. 여기가 피봇이 되는 거예요. 피봇.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붙여놓고. 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붙여놓고 빈 공간을 가린 용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피봇이에요. 여기 채우면서. 딱 붙었으니까 이제 중심축이 되겠죠. 얘도. 그리고 나머지 감싸면서 얘도 같이 밑으로 눌러줍니다. 얘도 이렇게 눌러줘. 그냥 이렇게 놀리지 마. 위로 들거나 하지 말고 얘도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 올라간 걸 얘도 눌러주고 얘도 눌러주니까 상부로 당겨주면 그 통제 반동 억제가 좀 더 용이하겠죠. 그죠? 그때 요 손바닥 붙은 부분이 피봇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엄지가 전방향 향하게 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썸 포워드 방식입니다. 썸 포워드. 썸, 엄지손가락이 포워드, 전방을 향해 있어요. 적방향이죠.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인 양손 파지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얘가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서포트 핸드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거 오른손의 힘은 뭐 50, 왼손 50, 아니면 오른손 60, 뭐 여기 40, 뭐 여기 아니면 이 권총선을 잡고 있는 이 본인의 어떤 주력의 손에 힘 뭐 30, 아니 서포트 핸드가 뭐 70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람이 그걸 힘 배분을 퍼센트로 이렇게 체크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여기 덮개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좀 역할인데 그게 뭐냐면 반동을 제어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역할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뒤로 가는 거랑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파지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해서 나온 방법들인데, 그러면 얘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힘이 몇 퍼센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제대로 서포트 지지를 뭔가 해주려면, 이게 단순히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미 여기 힘을 준 상태에 여기 붙였다고 해서 좋은 이게 서포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 서포트가 되려면 강제로 힘을 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뭐냐면, 얘를 살짝 총진손을 밀게 되면요, 이게 앞으로 나가게 총이 나가려고 했죠. 그거를 왼쪽 손이 약간 저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가는 걸 저지시킨다. 그럼 저지시키면서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손이 이 팔꿈치와 더불어서 각이 만들어지고요, 지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이 상태에서 덮는 것밖에 안 됩니다. 덮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힘을 전달하기 어려워요. 버티기가 어려워. 놓는다는 얘기죠. 얘가 제대로 된 각을 세워주는 지지점이 되려면, 얘를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힘이 들어가게 만들려면 얘가 앞으로 밀어 들어간 걸 얘가 역으로 잡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지한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 강한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제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강한 힘을 제지한 게 아니고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 걸 스탑 시켜주는 정도 수준.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얘가 나가는 걸 얘가 제지한 정도. 스탑. 그래서 이건 푸시 앤 풀 방법이기도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왼손 서포트 핸드의 역할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딱 이렇게 락을 해주기 위해서는 약간 몸쪽으로 당겨주는 힘을 역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살짝 밀고, 진손을 살짝 밀고, 그 민 걸 너무 강한 힘으로 팍 몸으로 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또 이거 급작 사격 나오거나 유연한 사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싹 미는 걸 살짝 제어해 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이게 이쪽 팔꿈치부터 해서 딱 락이 돼요. 힘이 딱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만 힘 꽉 주고 이게 덮는 거 의미가 없어요. 얘를 밀면서 얘를 딱 같이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걸 이렇게 몸쪽으로 잡아주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나가는 힘과 당겨지는 힘에 해가지고 딱 그 절충점에서 탄탄한 그립이 딱 잠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탄탄한 그립. 지금 여기 힘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덮으면 힘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서포트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당기면요, 얘는 버티고 당기고 아니면 살짝 밀고 밀어나간 걸 제지하는 방법으로 딱 잡아줘요. 이렇게 하면 탄탄한 그립이 됩니다. 양손이 정말 반동 지역이 딱 용이한 그런 또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포트. 되시죠? 자, 오케이. 자, 여기 기본적인 권총 파지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빠른 조준과 함께 사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세를 잡고 조준 정렬하면서 파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뻗으면서 나가는 거를 왼쪽 손이 통제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사격 쭉 뻗는 거 나가는 거를 얘가 제어를 해주면서 트위스트, 여긴 다시 한번 눌러서 트위스트 해주고 각을 더 잡아서 딱 잠금해 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렇게 뻗으면서 딱 잡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가늠쇠로만도 웬만한 표적에 명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몸 자체와 그립과 스탠스에서 거의 조준선 정렬이 거의 끝납니다. 정밀 사격에서는 다시 가늠쇠를 보면서 그 다음 타겟과 그 다음 가늠자를 맞추는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하지만, 빠른 사격과 근거리 적을 제압할 때는 굳이 조준선 정렬할 필요 없이 이 가늠쇠만으로도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립만 제대로 잡고 뻗으면서 조준선 정렬이 끝나는 그런 형태의 훈련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연사로 해서 속사를 통해서 제압 가능한 사격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권총 가지고 쉴 때, 그 다음에 여기 대기할 때 그립법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잡았죠?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눌러줍니다. 위로 튀는 걸 잡아준 거죠. 반대, 두 번째 마디가 여기 붙입니다. 첫 번째 마디는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반대손 감쌉니다.
이 나머지 손은 단순히 덮는 게 아니라 같이 얘가 눌러진 거, 오른손 세 손가락이 눌러진 걸 도와주는 거죠. 그 중점에 이 살점이 여기 붙이면서 피벗워크를 해줍니다. 그런데 요것도 지지가 약하죠. 그래서 얘가 미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을 맞춰가지고 더 단단한, 탄탄한 다시 이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준선 정렬하면서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총을 내밀면서 여기서 벌써 뭐가 들어가요? 예, 당겨주는 힘과 푸시와 풀, 당기는 힘이,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을 맞춰주는 겁니다. 앞으로 뻗으면서 맞춰주고 남의 손가락으로 딱 같이 짜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트위스트 해주는 거죠. 그렇죠? 어때요? 뻗으면서 뻗으면서 미는 힘 잡아주고 당겨주고 손가락 다시 서포트 해주면서 아래로 더 제어해주고, 그죠? 이 손가락은 전방을 향하게 하고 총 반대편에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좀 나가면서 이해되시죠? 여기 와서 조준을 정렬하고 그립을 하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를 제지를 하면서 여기도 서포트에 힘을 주면서 나머지 손가락이 지금 상향으로 튀는 반동제하는 손가락을 다시 똑같이 위에서 밑으로 짜주듯이 트위스트 해주면서 빈틈 공간을 메우면서 뻗으면 그대로 거의 조준선 정렬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거의 일치됩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이걸 뻗으면서 조준선 정렬해서 쏠 때 이미 늦었습니다. 적한테 난 이미 노출돼 있고 또 사격 타이밍이 내가 상대보다 늦으면 내가 피격되는 거죠. 그래서 뻗을 때 그냥 같이 건좀 파죠. 조준선이 끝나는 거죠. 이 상태는 굳이 조준선 정렬하지 않더라도 거의 가늠새만 보고더라도 거의 몸 자체가 이미 조준선 정렬이 끝난 겁니다. 그럼 약간 어떤 정확도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맞춘다고요. 타격 20m에서는 분명히 사람 크기 모양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조준선 정렬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늠새와 표정만 딱 맞춘 상태에서 얼마든지 명중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미 파지가 끝나고 조준선이 끝납니다. 몸이 이제 조준선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때 가늠새가 중요합니다. 가늠새 왔다 갔다 보면서 쏘지 마세요. 실전 사격에서는 가늠새 이렇게 보면서 조준선 정렬 계속 하면서 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전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타겟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타겟이 흐리게 되면 이게 정조준을 해서 쏜다고 해도 이미 타겟의 이동에서 이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타겟을 추적하면서 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핵심이냐면 가늠새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 가늠새와 목표물을 봐야 됩니다. 가늠새 목표를 왔다 갔다 보면서 목표물을 추적하면서 쏴야 돼요. 연사로 계속 쏴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늠자나 한 번 정도 딱 봐주면 됩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가늠새 중심에 조준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표와 가늠새를 왔다 갔다 보면서 가늠자도 보이게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사격할 때 이 전방을 뻗으면서 파지가 끝나는 상태의 훈련을 하게 되면 이미 대부분 딱 뻗는 순간 조준선 정렬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냥 격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만 보고 가늠새가 목표만 보고 격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늠새 가늠자 왔다 갔다 보는 그 조준선 훈련하지 마세요. 가늠새와 표적을 왔다 갔다 보면서 쏘는 훈련하세요. 가늠자는 한 번 정도, 그 사이에서 한 번 정도 체크해 정도. 때로는 훈련이 잘 되잖아요. 이 파지와 전방이 뻗는 이 스탠스가 잘 되면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스탠스도 연습할 때나 여러분들이 서서 하지 조종사들은 무조건 엄폐물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0점 잡을 때만 서서 쏘고 나머지 실제 그 다음 0점 이후에는 엄폐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쏘거나 쭈그려 쏘거나 엎드려 쏘는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화기적으로 화력이 내가 딸린데도 불구하고 표적 스스로를 크게 만드는 것, 즉 서서 쏜다. 이거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또 조종사들은 지금 뭐가 없습니까? 방탄조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몸 크기를 표적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적이 쏘더라도
피격될 확률을 낮추는 아주 작은 표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사격이 시작한다가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전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엄폐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엄폐물을 응용해서 나의 노출된 표적을 최소화해서 사격을 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서서 사격하고 이렇게 점수에 맞게끔 쏘는 것은 이 실전성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작게, 그다음 엄폐물 이용해서 헬기가 추락했다 그러면 추락한 헬기 잔해물을 바탕으로 해서 숨어서라도 그걸 엄폐물을 써서 사격하는 그런 훈련으로 해야지 실전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엄폐물을 의탁 했을 때 조준이나 반동 억제가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 방법을 쓰고요. 서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연습, 0점 잡을 때. 또 갑작스레 적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전 전술 사격술에는 기본 자세는 앉아서, 엎드려서, 엄폐물 의탁해서 그런 것들을 상정해서 여러분 사격 연습하는 것이 실전적인